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적법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제 요약집 기출문제와 연동해서 요약집을 단권화시켜서 계속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달까지 여러 권의 책을 보지 말고 딱 한 권만 가지고 계속 정리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01번 문제부터 01번, 02번 문제는요. 여러분 요약집 40페이지, 자, 그 다음 03번부터 08번까지는 요약집 6페이지, 09번부터 20번까지는요, 요약집 9페이지, 그 다음 21번부터 25번까지는 요약집 13페이지, 그 다음 26번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요약집 1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 문제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문항에 관한 내용을 요약집하고 연계시켜서 항상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는데 뭐 기출 문제든 예상 문제든 문제를 보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다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학습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리죠. 뭐 가령 이런 경우죠. 가령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지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번을 읽었는데 확실히 O인 것 같아. 3번을 읽었는데 애매하다. 4번을 읽었는데 이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 5번은 읽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O인 것 같아. 근데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2번하고 일단 5번은 아닌데 1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업 성취도까지는 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푼다. X 문제를 본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본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문제를 보잖아요. 그죠? 그럼 풀려 하지 말고 이런 지문, 이런 지문, 이런 지문,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고 나서 답을 갖다가 그냥 3번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딱 섰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제 요약집 만약에 1번과 2번을 딱 봤는데 지문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약집 40페이지를 펼쳐서 이런 유형의 지문에서는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나는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문제를 뭐 한다? 본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나니까 이런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뭘 찾아라? 요약집 페이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예상 문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의 변형이 발생할 거니까 그때 가서도 똑같이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은 저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냐면 한 9월부터는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아마 접근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9월 달부터는 뭐 하냐?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1번하고 2번 유형은 우리가 제 요약집에는 지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쪽에 문제가 포진되어 있으니까 요약집 40페이지를 참조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질문 중요하다.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 그죠?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반드시 비교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비교 검토.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역시 토지의 표시다. 그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뭐죠? 그렇죠. 토지의 표시죠. 자, 위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토지의 표시죠. 그럼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위에는 국장인데 아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즉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권자, 결정해서 등록하는 권자가 여기서는 누구이다?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 등록하는 자가 국장이 될 건지 지적소관청이 될 건지를 우리는 설문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판단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여기에 모든 토지인지 아니면 토지의 이동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2번 지문 중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1번과 2번 지문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01번과 02번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누가 결정하여 등록하느냐, 그게 1번 지문이었어요. 1번 문항. 그럼 1번 문항에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여 등록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모든 토지라면 누가 결정하고 국장 이렇게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이때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데 단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으면 신청이 만약에 없으면 그때는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뭘 해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데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자, 계획의 수립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럼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그래서 토지 이동의 현황을 조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토지 이동의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단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정답의 결정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지문과 이제 이어서 2번 문항에서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토지 이동의 현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를 신청을 받아 결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순서를 출제했던 것이 2번 문항이라고요. 그럼 2번 문항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 등록해 나가는 절차적 과정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절차적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적어보면 기억, 토지 이동, 자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자,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럼 현황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다. 왜?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현황에 가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사를 하고 나면
토지 이동 역시 현황 조사부를 작성한다. 이렇게요. 그럼 조사부를 작성하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자, 이 순서 정도는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때 1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있잖아요. 이 수립이 어떻게 수립한다?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단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현황을 뭐 해야 된다? 조사하고요. 조사했으니까 조사부 작성하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리한다. 이 순서를 꼭 좀 기억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지문들은 가끔씩 출제되는 파트니까 1번 논점, 2번 논점은 꼭 좀 챙겨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문제를 한번 뭐하다 본다라는 느낌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요약집 몇 페이지 펼쳐서 6페이지 펼쳐서 아, 내가 미처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암기가 단단해지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럼 그때 정도가 되어야 문제를 본다가 아니라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요. 항상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시험일까지 마지막 날까지만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요. 자, 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부터는 이제 지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부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즉, 지금은 보는 과정이지만 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03번부터 8번까지가 지번이거든요. 03번부터 08번까지가 지번이잖아요. 그죠? 지번은 언제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렇죠.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30회, 31회, 32회, 33회 4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34회거든요. 그러니까 34회 시험 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에서 일단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암기되어야지만 기출문제가 해석이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지적법은 단위별로 딱딱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따로 메모 관리를 딱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라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암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지번의 일반론이에요. 지번의 일반론. 그럼 지번의 일반론이라면 지번은 누가 결정해서 등록을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일반론이겠다. 그죠? 일반론. 그럼 지번은 누가 결정해서 등록합니까? 예. 지적소관청이 뭐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거죠. 이때 지번은 그럼 누가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시킨다라는 게 일반론이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지문인데 출제원이 조금 선호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가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지목의 표기 방법가 지번의 구성이죠. 구성.
지번의 표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로 표기해요?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죠. 근데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는 언제이냐? 이런 거. 그럼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여러분이 채워 넣어 보란 말이에요.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요. 지번의 구성은 본번과 뭐다 부번으로 구성을 한다. 그죠? 그러나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뭐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번 부여 기준에 대해서 지번 부여 기준은 우리나라는 북서기번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번 부여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에 있어서도 원칙과 예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합병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보면서 신규 등록의 원칙과 예외를 떠올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예, 그렇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서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세 가지. 그거 한번 떠올려보고요. 그냥 분할은요.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분할은 누가 한다? 그렇죠. 부부가 한다라고 했죠. 한 필지는 기존의 종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부부가 한다. 예외가 나올 때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 요 지문이 키워드잖아요. 그죠?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 지문을 가지고 합병하고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합병,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때. 그 밑에 키워드가 뭐였죠? 위의 경우는 신청하는 경우에 이 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아래는 뭐 할 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럼 합병은 가장 빠른 무슨 지번?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문이 출제위원이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하자?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단 하자와 흥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외해야 될 지번. 이런 지번들은 제외하고. 그럼 그게 뭐였다? 그렇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과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런 지번은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여할 지분의 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부여한다 했다? 그쵸? 블럭식으로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또 암기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 세 가지가 뭔지 이렇게. 자, 근데 그 세 가지를 암기할 때 제가 통합형으로 암기를 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지번이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서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이 내용을 먼저 설문에 적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까지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문제를 낼 때 오답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꼭 지적 확정 측량만 넘어오면 오답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암기했나요? 그렇죠.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할 때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게 키워드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한 지문처럼 암기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자,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에 의해서 부여한다?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사업계획도. 이것도 같이 세트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이제 지번 변경이잖아요.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사항이다? 그렇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지번 변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번 변경이잖아요. 그럼 지번 변경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가 결번이거든요. 결번.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요. 근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가지 정도는 좀 암기하자. 예, 그렇죠.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번을 새로이 다 부여하는 경우거든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는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결번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하고 분할만큼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번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올해 나온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봐도 나는 지번 부여 기적 3번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 라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감하실 거라고요. 나머지 지문들은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거 하고 여기 있는 요 내용 연계시켜서 요 부분만 조금 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꼭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볼게요. 1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딱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까지 딱 나오면 신규 등록은 자, 원칙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탁 올라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 지문이 되겠다. 그죠? 그럼 예외에 해당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O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지번의 구성이다. 그죠? 본번과 부번 사이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오,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의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이 지문은 틀린다라는 것도 좀 주의하실게요. 3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여기서 다 꺼내야 되죠. 그죠? 그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아셔야 된다. 그죠? 그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분을 어떻게 부여해요?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축척 변경 시행지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준용한다 또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3번이 틀린 지문으로 확정되었네요. 자, 그 다음 4번 합병의 경우로서 자, 합병. 그러면 합병 딱 나오는 순간 합병을 어떻게 부여한다? 그렇죠. 선순위 지번으로. 근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설문에 보니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키워드가 이거다. 그죠?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오. 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역시 행정구역 개편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5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은 정답이 결정된 것이요. 3번하고 5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게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꼭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분이 위처럼 되어 있을 때 중 13의 2가 세 필지로 분할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필지는 어떻게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종전 지번 그러니까 13의 2 하면 되고요. 나머지 필지는요. 부부가 한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13번지 필지의 최종 부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13의 5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여할 때는 13의 6, 13의 7 이렇게 부여되어야 되겠다. 그죠? 왜? 최종 부번, 13번지 필지의 최종 부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부번을 부여하니까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네요. 2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분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가 아니라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 뭐다? 앞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북서기번법.
그래요. 북서 기본법. 그럼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1필지는 종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그렇죠. 본본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래서 분할은 누가 한다고요?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여기까지만 딱 나왔다면 등신 본부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왔다면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본번.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다. 그죠? 옳은 것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그쵸? 임야대적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겠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죠. 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자, 이 지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2개는 제외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본번이 같은 지번에 있을 때는 그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 지번, 이 두 가지가 하자가 있는 지번이니까 이런 지번을 뭐한, 제외한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부여해야 한다? 그렇죠.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번 또 틀렸네요. 3번. 합병의 경우에는, 자, 합병의 경우에는 딱 이런 순간 합병은 어떻게? 선순위 지번.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최종 순위의 지번이 아니라 뭐로? 그렇죠. 선순위. 자, 그 다음 3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번 부여지역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규 등록의 경우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신 본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자, 여기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한다까지는 맞는데, 어디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 유형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단어적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어적 선택이라는 말은 지문을 암기할 때 대충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뭐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자 등록 전환의 경우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죠? 지분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의 경우 딱 나오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오면 건축물이 취한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 딱 나왔네요. 그럼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분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한다. 5. 자, 신규 등록의 경우 딱 나왔죠? 근데 대상 토지가 지분 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분 토지 인접한 경우 그럼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예외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렇다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다음 순서의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4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한다.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5.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필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5.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자, 뭐 한다? 준용하는 경우 딱 나오면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자,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행정구역 개편 행정 축척 변경 시행 지역 할 때 축척 그래서 행정 지번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세트 지문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은 틀릴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항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서 끊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 준공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부여한다? 그렇죠?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따르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을 거다? 그렇죠.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준용하는 경우를 하나 더 넓혀가게 되면 공사 준공되기 전에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한다, 준용한다 이 말을 넓힐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네요. 자, 결론은 한번 볼까요? 다시 이쪽을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지금 지번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네, 지번을 풀어보니까 일단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는 거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해서 등록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표기할 때 산 아랍에서 산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에 등록할 때 임야대장 임야도
자, 그 다음에 부여 기준은 무슨 기준? 북서기본법 지문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취조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에게 지본 부여의 원칙과 예외 물어보는데 기출지문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분 부여 방식의 예외 이 지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지문도 좀 정확하게 가르쳐갈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 준용하는 경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이 포스트잇 제가 항상 작성하라고 했죠? 그거는 뭐 여러분만의 기출문제 핵심 노트 이렇게 가지고 가볍게 하나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딱 보고도 이 기출문제 전부를 섭렵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체크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출문제를 다 섭렵할 수 있구나. 네, 그런 느낌. 네. 자, 그 다음에 공사 준공 전에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결번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를 만들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 우리는 뭐다? 지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갈게요.